이태경 앞으로 나와 이 문제를 풀어보렴. 루시아 스펜서 선생의 얼음장같이 차가운 음성이 교실에 울렸다. 셋째 교시 수학 시간. 예기치 못한 지목에 교실 안 30명의 눈동자가 일제히 태경을 향해 날아와 꽂혔다. 몇몇 아이들이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수군거렸다. 또 저러시네. 쟤 창피 주는 거 구경이나 하자고. 칠판을 가득 메운 것은 복잡하기 짝이 없는 세차 함수 방정식. 고등학교 둘째 학년 수준을 아득히 넘어선 문제였다. 루시아 선생은 팔짱을 낀 채 경멸이 어린 미소를 띠고 태경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명백한 악의가 서려 있었다. 이번에야말로 내 무능함을 모두에게 똑똑히 보여주마. 하는 듯한 기색이었다. 태경은 느릿하게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잿빛 후드티에 가려진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낡아빠진 운동화를 신은 발걸음은 천근망은이었다. 교실 뒤쪽에서 터져 나온 작은 비웃음, 그리고 어차피 저 녀석은 못 풀어 라고 속삭이는 목소리까지. 칠판 앞에 마주선 태경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분필을 움켜쥔 손가락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등 뒤로 꽂히는 시선이 따가웠다. 루시아 선생은 손목시계를 힐끗 보며 말했다. 정확히 5분 주겠어요. 못 풀면 그냥 자리로 돌아가렴. 바로 그 순간 태경의 뇌리에 한 사람의 따스한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태경아, 문제는 겉이 아니라 그 속의 구조를 봐야 한단다. 숫자는 침묵하지만 언제나 원리를 품고 있지. 다정한 아버지의 음성이었다. 태경이 이 낯선 공간에 던져진 것은 고작 3달 전이었다. 미국 중서부의 소도시 에벌리에서의 일이었다. 15번째 생일이 갓 지난 어느 여름날 그는 에벌리에 도착했다. 할머니와 단둘이서 캐리어 하나만을 든 채 공항을 나섰을 때였다. 눈앞에 펼쳐진 하늘은 숨막히게 낯설었고 건물들은 하나같이 낮았다. 그리고 그곳의 사람들은 그가 알던 누구와도 닮아있지 않았다. 몇 해 전 그의 부모님은 설 연휴 귀경길 고속도로에서 달려오던 화물차 밭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날 밤을 기점으로 태경의 세상은 소리를 잃고 멈춰버렸다. 다정했던 아버지의 손길, 따스했던 어머니의 미소, 저녁 식탁을 채우던 정겨운 수학 이야기들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재가 되어 흩어졌다. 그의 아버지는 저명한 수학 교수였다. 태경의 어린 시절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숫자 놀이로 가득했다. 아무리 어려운 공식이라도 아버지의 손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한 폭의 그림처럼 명료하게 다가왔다. 수학은 아버지와의 교감이었고 어머니의 온화한 미소 아래서 비로소 완성되는 태경 자신만의 특별한 세계였다. 아버지의 낡은 수학 노트는 태경에게 남겨진 가장 소중한 유산.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는 아버지의 숨결이 있었다. 손때 묻은 글씨로 채워진 수식과 문제마다 덧붙인 짧은 설명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정성껏 눌러 쓴 한 문장. 우리 태경이도 할 수 있어. 할머니는 그 노트를 보물처럼 싸서 태경의 이민 가방 가장 깊은 곳에 넣어주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세상 어느 곳에 가 있더라도 네가 누구의 아들인지는 절대 잊으면 안 된다. 미국 학교에 처음 등교한 날부터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었다. 태경의 영어는 서툴렀고 발음에는 지울 수 없는 한국어의 억양이 짙게 배어 있었다. 복도를 지날 때면 어김없이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쟤 대체 어느 나라에서 왔대. 이름도 이상하고 영어도 제대로 못하면서. 점심시간이면 늘 카페테리아 가장 구석진 자리에 홀로 앉았다. 할머니가 정성껏 싸주신 김밥을 몰래 먹기 위해서였다. 혹여 김치 냄새가 날까, 익숙한 젓가락질이 이상하게 보일까. 사소한 모든 것이 두려워 태경은 점점 더 움츠러들었다. 그런 태경을 루시아 스펜서 선생은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말이 없고 조용한 동양인 학생은 그녀에게 아주 좋은 먹잇감이었다. 아시아에서 온 전학생. 수업 시간에 입을 닫고 토론에는 겉도는 아이. 그녀의 눈에 그런 학생은 그저 교실 분위기를 망치는 골칫덩이로 보였을 뿐이죠.
몇 주 전 치른 첫 수학 시험에서 태경이 만점을 받았을 때조차도 그녀는 그 점수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부정행위를 했거나 그저 운이 따랐을 뿐이라 여겼죠. 두 번째 시험마저 만점이 나오자 그녀의 의심은 곧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저 과묵한 아이가 진짜 이런 실력을 가졌을 리가 없어. 그리하여 오늘 그녀는 태경의 실력을 시험해보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교과 과정 밖의 고난도 문제로 말입니다. 다시 현재 칠판 앞에 선 태경이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죠. 그리고 아버지의 노트 속에서 보았던 문장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다름을 결코 두려워 마라. 분필이 칠판 위를 스쳤습니다. 첫 줄 그리고 다음 줄 태경의 손끝에서 수식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죠. 교실 안은 서서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킥킥대던 비웃음 소리도 자취를 감추었고 루시아 교사의 입가에 걸렸던 냉소마저 점차 굳어갔습니다. 하지만 태경은 멈추지 않았죠. 3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하고 판별식을 유도하며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해 막힘없이 풀어나갔습니다. 귓게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맴도는 듯했습니다. 태경아, 수학은 또 다른 언어란다. 네가 표현 못하는 것들을 숫자가 대신 말해줄 게다. 마지막 줄을 끝으로 태경은 분필을 놓았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루시아와 시선이 마주쳤죠. 그녀는 말없이 칠판을 응시하다가 이윽고 천천히 다가가 한 줄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서 미묘한 변화가 일기 시작했죠. 교실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소년의 침묵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증명이었죠. 루시아 교사의 얼굴에서 냉소적인 기운이 걷혔습니다. 그녀는 칠판의 풀이 과정을 꼼꼼히 눈으로 조치며 검토했죠. 인수분해는 흠잡을 데 없었고 그의 공식 활용 또한 완벽했습니다. 무엇보다 경이로운 건 계산 과정에서 단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사실이었죠. 교실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처음 태경의 굴욕을 기대하며 비웃던 아이들이 이제는 모두 숨을 죽인 채 칠판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죠. 누군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저게 정답이야. 루시아는 최종 답까지 확인을 끝내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머릿속으로 그렸던 그림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으니까요. 태경이 문제를 보고 어쩔 줄 몰라 하며 결국 포기를 선언하고 자리로 돌아가는 굴욕적인 모습을 그렸던 겁니다. 그럼 자연스레 그간의 성적은 운이었다고 치부할 수 있을 거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칠판에 적혀 있는 것은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정답이었습니다. 이태경, 루시아가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디선가 풀어본 적 있나? 태경은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답하긴 어려웠지만 그는 애써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처음 보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풀이법은 어디서 배운 거지? 태경은 순간 망설였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말하고 싶었지만 영어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그는 짧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책에서 봤습니다. 그 말에 루시아의 눈빛은 한층 더 싸늘해졌습니다. 그녀는 태경이 거짓말을 한다고 다른 무언가를 공부하고 있음에 틀림없다고 여겼죠. 이 정도 난이도는 고등학교 교재는커녕 어지간한 심화 참고서에서도 본 적 없는 유형이었으니까요. 대체 어떤 책으로 공부하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태경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인 노트라고 밝힐 순 없었죠. 그건 너무나 사적이고 애틋한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그저 입을 닫고 말았습니다. 기억나지 않아요. 루시아는 속으로 비웃었죠. 역시나 거짓말이군. 그녀는 태경을 쏘아보며 싸늘하게 내뱉었습니다. 일단 자리로 돌아가. 다음 주에 다른 문제로 다시 테스트 해보겠어요.
그 말 속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죠. 이번엔 운이었겠지만 다음번엔 어림없을 거라는 경고였습니다. 태경은 아무 말 없이 자리로 향했습니다. 교실로 돌아가는 그 짧은 길에서 등 뒤로 수근거리는 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제가 푼 게 맞을까? 아무래도 이상한데 틀림없이 어디서 답을 본 게 분명해. 점심시간이 되자 그 의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태경을 향해서 말이죠. 식당에서 홀로 앉은 그의 테이블 옆을 몇몇 학생들이 일부러 지나치며 들으라는 듯이 떠들어댔습니다. 이야, 정말 대단한데 영어는 한마디도 못하는 애가 수학만 영재라니. 내가 보기엔 100% 컨닝이야. 아니면 문제를 미리 빼돌렸거나. 그치, 말고는 설명이 안 돼. 쟤 같은 애가 그걸 풀었다고 태경은 할머니의 정성이 담긴 김밥을 입에 넣은 채 그 모든 말들을 삼켜냈습니다. 음식이 목에 걸린 듯 답답했지만 그는 어떤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복도를 지나가는데 누군가 태경의 어깨를 거칠게 치고 지나갔습니다. 획 돌아보니 같은 반 제이슨이었죠. 훤칠한 키의 목소리만 큰 교실에 인기인이었습니다. 어이, 그 문제 진짜 네가 푼 거 맞아. 제이슨의 물음에 태경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웃기시네. 그럼 이것도 한번 풀어보시지. 제이슨은 스마트폰을 꺼내 인터넷에서 찾은 듯한 난해한 수학 문제를 들이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주변 아이들이 구경거리라도 난 듯 모여들었죠. 자, 천재님이면 이것도 식은 죽 먹기겠네. 어디 한번 지금 풀어봐. 태경은 액정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미적분 관련 문제였고 조금만 생각하면 풀 수 있을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가로저었죠.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못 풀겠다. 거봐, 역시 다 뻥이었어. 제이슨이 과장되게 외치며 크게 웃었습니다. 아까 그건 순전히 운이었던 거지. 주변 아이들의 비웃음이 터져나왔고 태경은 말없이 그 무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복도를 걷는 내내 등 뒤에서 들려오는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귓가를 아프게 찔렀습니다. 그날 밤 태경은 책상 앞에 앉아 아버지의 낡은 노트를 폈습니다. 오래된 종이에 희미한 향기가 풍겨왔습니다.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책의 모서리를 어루만지며 그는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아빠, 세상은 왜 이리 힘든가요? 수학 문제보다 사람이 더 어려운 걸까요? 그때 할머니가 따뜻하게 든 우유 한 잔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손자의 등을 가만히 쓸어내리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태경아, 네 잘못이 아니란다. 그저 사람들이 아직 너란 아이를 잘 모를 뿐이야. 태경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노트 속 한 구절을 다시금 되뇌었습니다. 진실은 시간이 증명하는 법. 조급해 말고 묵묵히 내 길을 걸어가라. 창밖으로 싸늘한 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왔지만 태경의 마음속 작은 불씨 하나는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었죠. 언젠가 진짜 자신을 보여줄 날이 오리라는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태경이 등교했을 때 학교의 공기는 전날과 사뭇 달랐습니다. 복도를 오가는 아이들의 눈초리가 한층 더 날카롭게 달라붙었고 몇몇은 보란듯이 쑥덕거렸습니다. 어제 걔가 그 문제 푼 거 진짜 좀 이상하지 않아? 말도 어눌한 애가. 아무래도 선생님이 미리 답을 준 게 아닐까. 학교 게시판 앞에 학생들이 웅성거리며 모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파란색 마커로 악의적인 낙서를 남겨놓았더군요. 여긴 미국이야. 너희 나라 방식은 필요 없어. 그 문장을 본 태경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단순한 장난이 아닌 명백한 적이가 담긴 말이었습니다. 주위에 몇몇이 그 글을 보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쟤 중국인이야, 일본인이야, 이름도 못 같잖아. 리태경, 이태경, 그냥 동양인이겠지.
태경은 어떤 대꾸도 없이 고개를 떨군 채 그곳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 어깨를 거칠게 부딪히며 말을 뱉었습니다. 이봐 계상기. 어제 그거 정말 네가 한 거 맞아. 돌아보니 같은 반 브래드였습니다. 덩치도 크고 목소리도 유난히 거친 녀석이었죠. 그의 곁엔 친구 몇 명이 빙 둘러서 있었습니다. 계상이 없이 풀었다니. 그걸 누가 믿냐. 마법이라도 부린 거냐. 일부러 모두 들으란 듯 외친 말에 주위 애들이 비웃었습니다. 태경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고 브래드는 끈질기게 따라붙으며 소리쳤습니다. 야, 씹지 말라고. 너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어제 그거 어디서 컨닝했냐. 태경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자 브래드의 목소리는 한층 더 커졌습니다. 안 들려. 영어를 못 알아먹는 거야. 그때 복도를 지나치던 다른 학생 하나가 브래드를 제지했습니다. 야, 그만해. 선생님 오셔. 브래드는 태경을 향해 경멸의 눈빛을 보내고는 패거리와 사라졌습니다. 텅 빈 복도에 홀로 남은 태경은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시 후 점심을 먹기 위해 찾은 카페테리아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태경이 늘 그랬듯 구석 자리로 향하자 한 무리의 아이들이 그를 보며 노골적으로 쑥덕거렸습니다. 진짜 이상한 애야. 수학만 좀 하고 다른 건 젬병이잖아. 완전 시험 기계지. 말도 어눌하고. 동양 애들이 다 저렇지 않나. 공부벌레들. 그 말들은 비수가 되어 태경의 귓가에 선명히 꽂혔지만 그는 고개를 떨군 채 묵묵히 밥을 넘겼습니다. 할머니가 정성껏 싸주신 김밥이 모래알처럼 껄끄럽게 넘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태경의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자 같은 반 리안이 보였습니다. 태경처럼 말이 별로 없는 동양계 미국인 친구였죠. 리안이 슬쩍 주위를 살피더니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게시판에 붙어있던 거 내가 지웠어. 태경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 리안은 시선을 외면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초등학생 땐 내 도시락에서 냄새난다며 놀렸고 중학교 땐 내 이름을 우스꽝스럽게. 태경은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떨굴 뿐이었죠. 그런데 이거 하나는 알아도 리안이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더 우습게 볼 뿐이야. 가끔은 말이야. 부딪혀야만 해. 리안은 멋쩍은 미소를 짓더니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어제 그 문제 푸는 거 정말 장난 아니더라. 스펜서 선생님 얼굴 봤어. 그 표정. 완전히 얼어붙었잖아. 그 한마디를 툭 던지고 리안은 카페테리아를 빠져나갔습니다. 홀로 남은 태경은 리안의 말을 되뇌었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 마지막 수업 후 복도를 지나다 또 한 번의 광경과 마주했습니다. 벽면 게시판에 누군가 악의적인 낙서를 남겨놓았더군요. 아시아에서 굴러온 인간 개상이. 그 문구를 본 태경은 주먹을 세게 쥐었습니다. 속에서 분노가 들끓었지만 동시에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제 아무리 실력으로 증명해도 결국 자신은 한 명의 인격체가 아닌 피부색이 다른 타인으로만 여겨진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오던 길, 태경은 가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내 펼쳤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수학을 대하는 자세라는 페이지를 찬찬히 읽어 나갔습니다. 수학은 하나의 언어란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진실을 숫자가 대신 이야기해 주지. 진실은 언제나 숫자에 깃들어 있단다. 다음 장에는 이런 글귀도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이 널 알아주지 않는다 하여 좌절하지 마라. 때로는 침묵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외침이 되는 법이다. 태경은 그 글귀를 곱씹으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귓게 아버지의 음성이 맴도는 것만 같았죠. 그날 밤 할머니가 조용히 태경의 방으로 들어와 침대맡에 앉았습니다. 학교에서 힘든 일 있었느냐? 태경은 잠시 머뭇거리다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애들이 저를 반기지 않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태경의 머리칼을 쓸어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저앉으면 못 쓴다. 내 아비도 처음엔 꼭 그랬단다. 이곳 미국에서 박사 과정을 밟을 때 다들 네 아비를 얕잡아 봤지. 허나 결국 모두에게 인정받고 말았어. 어떻게 했냐고 그저 묵묵히 제 할 일을 했지. 말로 싸워선 이길 수 없으니 실력으로 증명해 보인 게야. 태경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다음 주 루시아 선생님께서 새로운 문제를 내실 텐데 그때야말로 확실하게 보여주리라고. 창밖으로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낯선 땅에 밤하늘에도 별은 변함없이 같은 빛을 뿜어내고 있었죠. 태경은 저 별을 보며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빠 다음 주엔 꼭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주말이 흐르고 월요일이 밝았습니다. 태경은 긴장감에 일요일 밤을 꼬박 새우다시피 했습니다. 루시아 선생님이 내신다는 그 문제가 드디어 오늘 나올 테니까요. 할머니가 새벽부터 끓여주신 미역국을 넘기며 태경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오늘은 다를 거예요. 할머니. 뭐가 다르다는 게냐?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보여줄 겁니다. 제가 누군지. 할머니는 태경의 어깨를 두드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내 아비 성정을 그대로 빼닮았구나. 과묵해도 속은 아주 단단하지. 학교에 도착하니 공기가 지난주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아이들의 눈빛엔 호기심 어린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수학 시간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죠. 첫 시간 2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세 번째 수학 시간이 되었습니다. 루시아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서는 그 순간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죠. 그녀의 손엔 두툼한 프린트, 뭉치가 쥐어져 있었어요. 오늘 아주 특별한 시험을 보겠습니다. 루시아는 칠판에 난해한 문제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려운 문제였어요. 미적분과 기하가 뒤섞인 최고난도 문제였습니다. 고등학교 수준을 아득히 넘어선 대학교 1학년 수준의 문제였죠. 교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배운 적도 없는데 저걸 대체 어떻게 풀어? 루시아는 문제를 모두 적은 뒤 교실을 쓱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태경의 이름을 불렀죠. 이태경 앞으로 나와 이 문제를 풀어보렴. 하지만 이번의 분위기는 지난주와 사뭇 달랐습니다. 아이들의 비웃음과 실패를 바라는 기색 대신 순수한 궁금증으로 그를 주시하고 있었죠. 몇몇은 나지막이 정말 풀어낼 수 있을까? 라며 진지하게 속삭였습니다. 태경은 조용히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지난주와는 달리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은 평온했죠. 칠판 앞에 서서 문제를 응시하는 순간 귓가에 아버지의 음성이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태경아, 문제가 복잡할수록 단순하게 나눠서 생각하렴. 거대한 문제도 결국 작은 조각들의 합일 뿐이란다. 태경은 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문제를 분석하기 시작했죠. 미분 방정식 파트와 기하학적 해석 파트로 나누어서요. 아버지의 노트에서 보았던 익숙한 유형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는 첫 번째 수식을 써 내려갔습니다. 이번엔 나지막이 한국어로 읊조리면서 문제를 풀어갔어요. 이걸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 치환하면. 루시아는 태경의 혼잣말에 내심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지난번엔 침묵 속에 풀었는데 이번엔 마치 누군가와 대화하듯 문제를 마주하고 있었으니까요. 태경은 쉼없이 칠판에 수식을 채워나갔습니다. 까다로운 적분 계산마저 암산으로 해치웠고 기하학적 풀이 부분에선 간결한 그림까지 곁들여 설명하듯 풀었죠. 교실의 아이들은 점차 숨을 죽이고 그를 지켜봤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 태경은 마지막 답을 적은 뒤 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교실 전체를 둘러보았죠. 모든 아이들이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더 이상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루시아 선생님이 칠판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풀이 과정을 한 줄씩 꼼꼼하게 검토했죠. 중간 계산 과정과 최종 답까지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완벽해요. 교실에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 침묵을 깬 건 작은 박수 소리였죠. 리안이었습니다. 그를 시작으로 여기저기서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루시아는 태경을 보며 물었습니다. 이태경 군, 이 문제는 내가 대학교 2학년 때 접했던 문제인데 어떻게 풀 수 있었죠? 태경은 이번에야말로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 아버지는 수학 교수셨군요. 아, 그래서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되네요. 루시아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번 일은 미안해요. 제가 당신의 실력을 너무 얕봤던 것 같아요. 태경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조용히 자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등 뒤에서 조롱이 아닌 경탄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정말 엄청나네. 저런 걸 암산으로 풀다니 우리랑은 차원이 달라. 점심시간이 되자 평소와는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리안이 다가왔고 그의 옆에는 수학 동아리 회장인 캐롤도 있었죠. 우리랑 같이 점심 먹을래? 캐롤이 미소 지으며 묻자 태경은 놀란 눈으로 두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다음 주에 지역 수학 경시 대회가 열리는데 학교 대표를 찾고 있었거든. 혹시 생각 있니? 태경은 잠시 주저하더니 이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해보고 싶습니다. 그날 오후 태경은 처음으로 복도를 혼자 걷지 않았습니다. 리안과 캐롤이 양옆에서 경시대회에 관해 이야기해 주었죠. 학생들의 시선도 전과 달랐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태경은 가방 속 아버지의 노트를 어루만지며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실력을 세상에 증명할 기회가 왔다는 것을요. 그날 밤 할머니께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선생님이 사과하셨어요. 그리고 저 경시대회에 나가게 됐어요. 할머니는 태경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네 아비가 이걸 보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할까.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태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로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지역 수학 경시 대회 소식이 퍼지자 태경을 향한 시선은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조롱이 아닌 기대와 관심이었죠. 복도에서 마주치는 학생들은 경시 대회 준비는 잘 돼가? 라고 묻기도 했고 브래드 같은 녀석들조차 더는 태경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수학 동아리실에서는 매일 방과 후 특별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캐롤이 준비해온 역대 기출, 문제집은 두께만 교과서 3권 분량이었습니다. 리아는 인터넷에서 찾아온 고난도 문제들을 인쇄해 왔으며 태경은 아버지의 노트에서 비슷한 유형들을 찾아 함께 풀었습니다. 와, 이런 풀이법도 있었네. 캐롤이 태경의 해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데 이게 훨씬 효율적이야. 리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산 과정 자체가 훨씬 간단해지네. 태경은 처음으로 지식을 타인과 나누는 기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보낸 시간들이 이제 친구들과의 소중한 추억으로 이어지고 있었죠. 하지만 모든 시선이 호의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다른 말들이 오가고 있었죠. 그 동양 아이가 우리 학교 대표라니 다른 아이들은 기회도 없었는데 이건 뭔가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이런 험담이 결국 태경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방과 후 화장실에서 몇몇 학부모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것입니다. 쟤는 한국에서 이미 심화 과정을 배우고 왔을
우리 애들하고는 시작 전부터가 다르잖아. 맞아. 그런 애랑 경쟁시키는 게 말이 돼. 화장실 칸막이 너머로 그 대화를 듣던 태경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예전과 같이 쉽게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단해진 마음으로 다짐했죠. 그렇다면 실력으로 증명하면 될 일이라고. 경시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고 루시아 선생님이 태경을 조용히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이태경, 솔직하게 말할게. 다른 학교 대표들 수준이 만만치가 않아. 혹시라도 부담되면 괜찮단다. 태경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해보고 싶습니다. 루시아는 태경의 눈빛을 보고 놀랐어요. 몇 달 전 처음 봤을 때의 그 소심하고 주눅든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지금 태경은 침착하지만 굳은 의지를 품고 있었습니다. 알겠다. 그럼 남은 일주일 제대로 준비해보자. 그리고 마침내 경시대회 전날 밤 태경은 아버지의 노트를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다시금 읽어보았습니다. 수많은 공식과 문제풀이법 그리고 중간중간 쓰여있던 아버지의 메모들. 마지막 장에 이르렀을 때 전엔 미처 못 봤던 작은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수학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언젠가 네 배움을 다른 이들과 나누게 될 것이다. 그때를 위해 준비하여라. 태경은 그 문장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자신이 언젠가 다른 이들과 함께 수학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할머니께서 따뜻한 꿀차를 내어주셨습니다. 내일이면 끝이구나. 아니요, 할머니. 내일이 시작이에요. 할머니는 태경의 그 말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곤 손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죠. 내 아비가 그랬듯 너도 이제 내 길을 찾는구나. 다음 날 아침 바로 그 경시대회 당일 태경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몸을 씻고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할머니가 정성껏 싸주신 도시락도 가방에 챙겼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아버지의 노트였죠. 등굣길에 만난 캐롤과 리안이 응원해 말을 건넸습니다.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우린 널 믿으니까 부담 갖지 마. 주립대학교, 부설 고등학교로 가는 버스 안에서 태경은 창밖을 보며 지난 몇 달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미국에 도착했을 때 느꼈던 두려움, 학교에서 겪은 조롱과 편견, 그리고 차츰 자신을 찾아가던 과정들을 이제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는 숨어 지낼 이유가 없다는 것을. 대신 당당히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때가 왔다는 사실을 말이죠. 시험장에 도착하니 수많은 학생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 지역에서 손꼽히는 수학 영재들이었습니다. 태경은 그들을 보며 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설렘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자신과 비슷한 실력의 상대와 겨룰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니까요. 시험지가 배부되고 시작을 알리는 종이 울렸습니다. 태경은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첫 번째 문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스쳐갔습니다. 태경아, 이제 시작이란다. 시험이 시작되자 강당은 연필 소리와 책장 넘기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태경은 첫 번째 문제를 차분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확률과 조합이 얽힌 문제로 언뜻 보기엔 복잡해 보였지만 구조를 꿰뚫어 보니 해법의 길이 보였어요. 아버지와 함께 풀었던 그 비슷한 유형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일깨워 주셨듯 겉모습은 달라도 본질은 같은 문제였죠. 태경은 차분하게 풀이를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기하와 삼각함수가 얽혀있는 문제였죠. 이 또한 아버지 노트에서 본 접근법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태경의 손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마음은 더없이 고요했어요. 마치 아버지와 함께 서재에서 문제를 풀던 그 순간처럼 평온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에서 잠시 벽에 부딪혔죠.
수열과 극한이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 처음 마주하는 유형이었거든요. 하지만 태경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문제를 작은 단위로 쪼개어 들여다봤어요. 이쪽은 등비 수열이고 저쪽은 무한급수구나. 그럼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군.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태경은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며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이때야말로 아버지를 넘어선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가장 어려웠죠. 미적분과 기하가 얽힌 최고난도 문제였습니다. 주변에서 탄식이 들려왔고 몇몇은 이미 포기한 듯 펜을 내려놓았죠. 하지만 태경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죠. 마지막 30분, 20분, 10분. 태경은 마지막 문제의 최종 관문을 풀어내고 있었죠.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갈 무렵 마침내 답을 얻어낸 태경은 조용히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시간 종료. 펜을 내려놓으세요. 감독관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경은 깊게 숨을 내쉬었죠. 모든 걸 쏟았다는 충만감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학생들은 하나둘씩 강당을 빠져나갔어요. 태경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얼굴엔 저마다 다른 표정이 있었죠. 자신감 넘치는 아이도 걱정스러운 아이도. 복도에서 다른 학교 학생 한 명이 태경에게 다가와 물었어요. 마지막 문제 어떻게 풀었어? 난 손도 못 댔는데. 태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풀이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었죠. 그 학생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와,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정말 대단하다. 처음으로 다른 학교 학생과 수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태경이었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수학은 경쟁이 아니라 소통의 언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진정 원한 것은 누군가를 이기는 게 아니라 다 함께 문제를 마주하는 것이란 걸 말이죠. 버스를 타고 학교로 돌아가는 길 태경은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었습니다. 오늘 자신이 보여준 것은 분명했으니까요. 단순히 문제를 잘 푸는 기계가 아닌 수학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한 명의 인간이라는 것을요. 학교에 도착하니 캐롤과 리안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땠어? 많이 어려웠어. 괜찮아. 태경이 웃으며 답했어요. 정말 재미있었어. 재미있었다고. 리안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어요. 응, 난생 처음으로 내 실력에 꼭 맞는 문제를 만난 기분이야. 태경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어요. 다른 학교 애들이랑도 대화해봤는데 다들 수학을 진심으로 좋아하더라.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많다니 놀라웠어. 캐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당연하지. 넌 절대 혼자가 아니야, 태경. 집에 돌아와 할머니께 시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태경의 목소리에는 생기가 가득했어요. 문제의 구성부터 자신만의 풀이 방식 다른 참가자들의 분위기까지 상세하게 설명했죠. 할머니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뭘 말이냐 얘야. 제가 왜 수학을 사랑하는지요. 아버지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이 진심이었어요. 할머니는 그런 태경을 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 움츠려 있던 손자가 어느새 자신감으로 가득 찬 당당한 청년이 되어 눈앞에 서 있었거든요. 그날 밤 태경은 아버지의 노트를 펴고 새 페이지에 무언가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바로 오늘 경시대회에서 고안해낸 자신만의 새로운 해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토대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한 셈이죠. 첫 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태경의 수학노트 2025년. 이제 그 역시 누군가의 아버지가 될 채비를 하는 듯했어요. 훗날 자신이 깨우친 모든 것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그날을 위함이었죠. 결과는 일주일 뒤였지만 태경에겐 더 이상 중요치 않았어요. 오늘 스스로 증명해 보인 것과 얻은 깨달음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였기 때문이에요. 시간은 흘러 일주일이 지났어요. 드디어 결과 발표일.
태경은 평소처럼 등교했지만 그의 마음은 예상외로 고요했어요. 결과와 상관없이 자신에게 이미 커다란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3교시가 끝날 즈음 교무실 스피커에서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이태경 학생 교무실로 오세요. 그 순간 교실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태경에게로 향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예전의 조롱이 아닌 호기심과 응원이 담긴 시선이었죠. 리아는 나지막이 파이팅이라 속삭였고 캐롤은 말없이 엄지를 들어 보였어요. 교무실로 가는 복도를 걸으며 태경은 문득 몇 달 전을 회상했어요. 처음 이 복도를 지날 때의 두려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던 지난 날들. 그러나 지금의 그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는 당당히 고개를 들고 걸을 수 있었죠. 교무실 문을 열자 루시아 선생님이 환한 미소로 그를 맞았어요. 선생님의 손에는 공식적인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죠. 축하한다 태경아. 네가 1등이야. 그 순간 태경은 귀를 의심했어요. 1등이라는 말이 좀처럼 현실로 와닿지 않았거든요. 루시아 선생님이 말을 이었어요. 만점이란다. 전체 참가자 중에 유일한 만점자라고 하더구나. 정말 대단한 성과야. 태경은 그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쁨보다는 어딘가 묘한 감정이 앞섰습니다. 마치 길고 긴 여정의 끝에 마침내 집에 돌아온 듯한 안도감. 이어서 루시아 선생님은 또 다른 서신을 내밀었어요. 주립대학교에서 온 특별 장학생 제안서야. 졸업과 동시에 수학과에 전액 장학금으로 입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엔 정말로 놀랐습니다. 대학교 장학금이라니 꿈에서도 상상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사실이란다. 네가 얼마나 특별한 재능을 가졌는지 이제 세상이 알게 된 거야. 교무실을 나온 태경은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몇 걸음 차에 떼지 못하고 교실로 향했는데 문을 여는 그 순간 상상도 못한 광경이 펼쳐졌죠. 축하해. 교실의 모두가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보냈어요. 칠판 가득 태경아 축하해 라는 색색의 글씨가 쓰여 있었고 책상 위엔 작은 케이크까지 놓여 있었죠. 태경은 그만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자신을 비웃던 아이들이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네고 있었으니까요. 심지어 브래드마저 어색한 미소를 띠며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태경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려 나왔죠.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기에. 그리고 점심시간엔 더 큰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죠. 늘 혼자 앉던 창가 구석 자리에 여러 친구들이 모여 앉아 있었어요. 캐롤과 리아는 물론이고 다른 반 친구들까지 찾아와 축하를 건넸습니다. 진짜 대단하다. 네가 우리 학교의 자랑이야. 나중에 유명인 되면 꼭 사인해줘야 해. 혹시 수학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도 돼. 태경은 쏟아지는 말들을 들으며 그저 미소 지었죠. 하지만 가장 마음에 남은 건 조용히 다가온 한 학생의 한마디였습니다. 1학년 후배로 보이는 동아시아계 학생이었습니다. 형, 저도 형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저도 수학은 좋아하는데 자신이 없어서요. 태경은 그 아이의 눈을 보며 따뜻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당연하지. 나도 처음엔 두려웠어. 하지만 끝까지 포기만 안 하면 돼. 바로 그 순간 태경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제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세상 가장 큰 보상이라는 것을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 태경의 발걸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가방 안에는 상장과 장학금 통지서가 있었지만 그보다 귀한 것은 가슴을 채운 따스한 온기였습니다. 집에 다다르자 할머니께서 마당에 나와 기다리고 계셨어요. 학교에서 연락을 받으셨는지 할머니의 눈시울은 이미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우리 강아지 기어코 해냈구나. 할머니. 태경은 할머니의 품에 와락 안겼죠. 오랜 시간 억눌렀던 눈물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힘들었던 지난날에 대한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녁상에는 할머니가 손수 만드신 태경이
가장 좋아하는 갈비찜이 올라왔습니다. 나란히 앉아 밥을 먹던 할머니가 말씀하셨죠. 네 아비가 하늘에서 이걸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꼬. 이제 정말 다 컸다 우리 손주. 할머니 덕분인걸요. 할머니가 안 계셨으면 전 여기까지 못 왔어요. 할머니는 손을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전부 네가 스스로 이뤄낸 거지. 나는 그저 네 곁을 지켰을 뿐이란다. 그날 밤 태경은 오랜만에 아버지의 낡은 노트를 펼쳐보았습니다. 마지막 장을 넘기고 그는 자신이 새로 마련한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장에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죠. 오늘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수학이란 결코 혼자 하는 학문이 아니며 내가 깨우친 것들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에 진정한 의미가 있음을. 펜을 내려놓은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라보니 어느새 계절은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엔 여린 새싹이 움트고 있었고 밤하늘의 별들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죠. 태경은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도 누군가를 이끌어줄 스승이 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음엔 제가 또 다른 누군가의 소중한 노트가 되어줄게요. 창문 너머 불어오는 바람이 참 따스했습니다. 마치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축복인 것처럼 말이죠. 태경은 옅은 미소와 함께 노트를 조용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내일을 기약하며 잠을 청했습니다. 길고도 험난했던 여정의 끝에 이제 새로운 시작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상과 숫자로만 대화하던 소녀는 어느덧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소통하는 따뜻한 청년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이 아닌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감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가 피어나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